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0일 자정을 금방 넘었습니다. 새벽 0시 12분입니다. 이 민노총은 민주라는 거룩한 이름을 쓰지만은 사실상 귀족 노조입니다. 동시에 친북한 정권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선동 문구가 그냥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민노총과 김정은 정권이 결탁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한미동맹을 공격하는 딱 그 구도입니다. 이런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노동자를 위한 거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해가지고 김정은을 돕겠다는 거냐? 요걸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정부가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 또는 운송 거부 사태에 업무 개시 명령을 어제 발동하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것도 민노총 소속입니다. 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어제 밤 10시쯤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을 두고 회의를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면서 교섭은 속개하지 않고 오늘 총파업 출정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 노사는 어제 인력 감축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막판까지 교섭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기로 한다는데 광화문 방향 차로를 전부 막고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출정식을 열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집행부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지하철 노조가 결국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30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출근 시간대 오전 7시에서 9시에는 지하철을 평소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퇴근 시간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평상시의 85.7%, 그 외 시간대에는 70% 수준으로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운행 횟수가 평상시의 72.7%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10번 다니던 지하철이 7번만 다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업이 일주일 넘게 장기화하면은 지하철 운행 횟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는 되도록 운행 횟수를 유지하겠지만 나머지 시간대는 운행 횟수를 추가로 더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1호선에서 4호선은 평상시의 67.1%만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필수 유지 인력, 파업을 하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최소 인력과 퇴직자, 파업 불참자, 본사 협력업체 직원 등 13,000여 명을 투입하여 지하철을 최대한 정상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13,000여 명은 평상시 인력의 83% 수준입니다.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교통수단도 투입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 버스를 집중 배치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
전세버스까지 투입해가지고 승객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철도 지하철 동반 파업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12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1, 3, 4호선을 함께 운영하는 코레일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은 서울 지하철의 운행 횟수는 평소의 6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민노총 소속입니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고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 라면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태생부터 화물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단합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봉주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40여 명은 전국 각지에서 삭발식도 진행했습니다. 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는 성명을 내고 업무 개시 명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서 고통이 오더라도 국민들이 참고 협조를 해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민노총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협조하는 방법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정부가 법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버르장머리를 고치면은 이런 행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을 거부하고 반드시 법대로 처리를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이 국가에 물질적 손해를 입힌 자들은 개별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나 대처 1980년대 세계 자유진영의 두 대통령과 수상은 노조와 대결해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힘으로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자기를 지지했던 공항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이것은 불법이다. 연방공무원은 파업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잡고서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11,500명이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다 전원 해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항에 재취업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립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대에 영국의 대처 수상도 정권을 쥐고 흔들던 탄광노조와 대결해가지고 결국 굴복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민주노총과의 대결에서 이긴다면은 저들의 길을 끊는 것이고, 동시에 민노총의 배후 세력쯤 되어 보이는 이 김정은 정권의 기도 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결에서 이기려면 국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큰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